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티 완도 대표입니다. 오늘은 추천 준비 시간입니다. 타이레놀이 품절 사태를 붙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추적해보고 또 상대적인 또 수혜주들이라던가 좀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품절된 타이레놀이라는 뉴스들이 현재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최근에 타이레놀을 이제 그 처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났을 때 약간 좀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질병본부가 되겠죠.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3월 달에요. 좀 백신을 맞고 좀 이상 증상이 좀 있다라고 하면 타이레놀과 같은 소염 효과가 없는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발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또 환자분들 또는 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을 달라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없잖아요. 사람 심리가 이게 좀 없다라고 하면 어, 사재기를 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레놀을 좀 사재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일부 지역에서 품절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분면 처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타이레놀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복용했을 경우에 일일 권장량 최대 4,000mg, 즉 한 5알 정도, 5알에서 6알 정도를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 간에 치명적인 어떤 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이제 약사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이 타이레놀이라는 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요. 수입은 한국 얀센에서 하고 있고요. 성분 명보는 제피 아세트 아미노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미리그램은 이제 뭐 그 약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크게 의미는 없다라 봅니다만은 이렇게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것이 단일 성분이 있고 또 이렇게 복합제로 우리 뭐 개보린이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복합제로서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세타미노펜은 해열 진통제로 나와지고 있고요.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발열, 그리고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자, 그리고 생리통이라든가 치통 이런 이제 뭐 진통을 해준다. 류마티스성 통증 여기에도 사용되는 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성분 외에 감기약 복합제도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성분 표시명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단순한 어떤 모습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타이레놀을 많이 또 이제 사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구하기 좀 힘들어졌다라고 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이제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또 종목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 약사에서 이제 단일 성분으로서 즉 복합제가 아닌 단일 성분제로서 즉 타이레놀과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약하면 뭐 제네릭 복제약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타이레놀을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타이레놀하고 복제약이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약을 보면은 뭐 인사돌이나 뭐 이가탄이나 뭐 똑같은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 먹는 약도 마찬가지고 많은 약들이 성분은 똑같고 그걸 이제 원천 기술을 삼아서 이제 복제를 하는 게 제네릭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로 쭉 나와 있어요. 한 70여 가지 정도의 약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잘, 종근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펜잘을 만들고 있는 종근당이 그런 이유로 가지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그런 어떤 이유로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삼난제약, 오스턴제약, 보령파마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사마제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화제약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안국약품이 있습니다. 미리그램이 다른 거지 약 이름은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바이넥스도 있고 일성신약, 일양약품, 녹십자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부강약품도 있고.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너무 또 크면 안 되고 거래량이 또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량의 수급, 적당량의 유동성, 적정한 시가총액 이걸 갖춰줘야 그런 어떤 테마주로서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일부 종목만 좀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약품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수급도 괜찮아야 되고 기술적 흐름도 좋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 안국약품이라는 업체는 라페론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160mg 있고요. 그 외에도 서방정으로서 650mg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라페론 8시간 ER 서방정이라고 있는데요. 타이레놀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라페론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약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안국약품의 라페론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페론정을 만들고 있는 안국약품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근당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고 올랐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바닥은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적절하죠. 그리고 파동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1파동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에 화살표 일명 한방 차트가 2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현한 종목들이 급등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국약품에서는 좀 매수세력이 좀 들어와 있다, 유입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국약품 라페론정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화제약도 있습니다. 조화제약 나스펜 연제 캡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성분명이 아세트 아미노펜 325mg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조화제약도 보니까 조화제약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파동을 보시게 되면은 1파동입니다. 그리고 쫙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의 어떤 돌파하고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제약이 있습니다. 사마제약 세토펜정이라고 있습니다. 성분 정보를 보시게 되면 아세트 아미노펜 160mg이 있고요. 그와 함께 세토펜 8시간 이서발 안정, 세토펜정 325mg, 그리고 세토펜정 80mg. 이건 아무래도 유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마제약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마제약도 크게 보면은 요게 1파동에서 끝났고요. 2파동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이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제약주들,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은 많이 급등했지만 이렇게 어떤 그 외적인 제약주들은 상당히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2008년도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번 되돌아가 보시게 되면은 2006년부터 8년 사이가 되겠죠. 그때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안국약품, 그때 이상하게도 좀 이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안국약품 아무튼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 조화제약은 이제 제약 업체로 보기보다는 약간 바이오 쪽이 좀 가깝다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적으로 동화약품도 있습니다. 동화약품도 이제 있을 텐데, 동화약품은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치료제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도 해먹지 않은 어떤 섹터들, 그 섹터가 이제 안국약품, 사마제약 이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투자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번 이 풍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쟁겨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을 맞는 속도가 높아지고 맞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타이레놀의 풍기 현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은 어차피 뭐 성분 자체는 다 외국이긴 합니다만은 타이레놀은 너무 과도한 복용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량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만약에 약국을 가시면 타이레놀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런 약들 같은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이라면 복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요 화면이 그 약사에서 이제 이미 밝혀낸 내용입니다.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꼭 타이레놀만 고집하지 말고 같은 성분을 만드는 기업들, 복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사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약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 사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주식의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고 사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마리TV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